안녕하세요. AI 이너데이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클루커스의 AI 그룹 박선웅 컨설턴트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설명을 도와주실 이유영 컨설턴트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루커스의 이유영 컨설턴트입니다. 네, 오늘 진행하게 되는 웨비나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진행이 될 텐데요. 애저에서는 정말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이번 웨비나에서는 애저에서 제공하는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고 그중 비전 분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분야에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기능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너무 많아 다 설명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페이스 API와 커스텀 비전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페이스 API와 커스텀 비전을 설명드리기 앞서 간략하게 코그니티브 서비스란 무엇이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설명을 먼저 드린 다음 비전 분야의 기능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먼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코그니티브 서비스가 뭐야? 아니면 이게 뭔지 내가 이해할 수 있나? 라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 웨비나를 보시고 나면 걱정 없이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유영 컨설턴트님, 코그니티브 서비스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AI라는 단어를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AI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고 아직 자기와는 상관없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AI는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기업 대상으로 한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생산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80%를 이루고 AI 기반 비즈니스 결과 2년 이내 긍정적인 ROI를 기록한 기업의 비율이 81%에 달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본 웨비나에서는 조직의 생산성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민하고 IT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미지 분석 부분, 애저의 주요 솔루션을 소개하고 해당 기술이 산업에서 활용되는 방안과 조직이 AI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가치를 함께 살펴보자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귀사의 스마트 환경 구축을 가속할 수 있는 토대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코그니티브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코그니티브 서비스란 AI가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이해하고, 심지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식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애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혹시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그 영화에서 로봇들이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행동을 하며 심지어 반란까지 일으키는데 그 행동들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이해하는 모델은 수년 전부터 있었고 사용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왜 저희가 굳이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추천드리냐 하면은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손쉬운 구축이 있습니다. 저희의 친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AI 연구를 통해 미리 빌드된 모델을 API를 통하여 복잡한 코드 없이도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에 보다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연성이 좋습니다. 여러 언어 및 플랫폼을 지원하기에 다양한 개발 환경에 맞게 적용이 가능하고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API와 여러 도커 컨테이너를 제공하기에 데이터를 더 가깝게 가져올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애저 ML 전문가들의 품질 문서, 샘플 코드 등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기에 사용자에게 최상의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점들로 인하여 더욱 쉽고 간편하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코그니티브 서비스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코그니티브 서비스가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기능들의 분야입니다. 코그니티브 서비스에서는 비전, 스피치, 랭귀지, 웹서치, 랩으로 총 5가지 분야를 지원해 주는데요. 각 분야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첫 번째인 비전 분야에서는 이미지부터 영상, 그리고 감정까지 사람이 인식하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조차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피치 분야입니다. 스피치 분야에서는 음성 데이터를 이용해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거나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번역, 혹은 말하는 이를 인지하는 등의 음성을 이용한 분석 서비스입니다. 애저 스피치 분야에서는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고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직접 작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야인 랭귀지입니다.
랭귀지 분야는 문장에서 자연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서비스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텍스트 애널리틱, Q&A 메이커, 랭귀지 언더스탠딩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요약하자면 텍스트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언어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랭귀지 서비스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여러 나라의 언어와 함께 한글도 지원된다는 것이며 정확도도 높기 때문에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네 번째 분야는 웹 서칭입니다. 웹 서칭은 Bing Search API를 통하여 수십억 개의 웹페이지, 이미지, 비디오 및 뉴스 등을 검색하여 뛰어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랩 분야가 있습니다. 새로운 커그니티브 서비스의 기술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랩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통해 더욱 만족스러운 개발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렇게 5가지가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가 제공하는 분야들이고 지금부터 이 분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각 분야들이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마다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것밖에 없어? 라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시들은 대주제를 적어놓은 것 뿐이라서 더 깊게 파고들면 더욱 많은 서비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비전 분야의 첫 번째를 보시면 컴퓨터 비전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컴퓨터 비전 안에는 이미지 분석, OCR, 공간 분석으로 나누어지고 또 이미지 분석에서도 개체 감지, 브랜드 검색, 콘텐츠 태그 등 총 12개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는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높아 앞서 말했듯 어떠한 환경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서비스들의 이름만으로는 이해가 좀 힘드실 것 같아 실사용 예시로 각 서비스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전은 영상 및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미지나 비디오에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회의 중인 사람들의 이미지를 넣었을 때 사람들이 있다 혹은 5명의 얼굴 있다 등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피치의 예시입니다. 스피치는 음성을 이용한 분석 방법인데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음성으로 가장 가까운 편의점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스피커에 입력하시면 해당 음성이 어떤 내용인지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부분이 스피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뒤에 입력된 음성을 처리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거리 안내를 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랭귀지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랭귀지의 예시를 보면 오늘 고객한테 걸려온 전화를 녹음한 것 좀 재생해줘 라고 했을 때 말의 의도가 플레이 콜인 것을 NLP로 분석을 하고 의도에 따른 대응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은 웹서치인데요. 웹서치는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 무엇을 검색해달라고 했을 때 검색 단어를 알아내어 마이크로소프트 웹 서치 어플리케이션인 빙에 검색을 하여 사용자에게 해답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들을 간단한 예시를 통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저희의 메인 주제인 비전 분야를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는 많은 서비스들을 지원하는데요. 그중 저희가 중점적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서비스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그 활용도는 보안부터 메타버스까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AI 비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비전이라고 하면 보통 얼굴 인식, 물체 인식 등을 먼저 떠올리게 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다들 예상했다시피 비전은 말 그대로 영상 및 이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식별, 캡션, 조정을 하기 위한 처리 모델입니다. 흔히 비전 쪽으로 빠지면 복잡한 코드, 모델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것도 맞습니다. 비전의 모델을 스스로 빌드하게 되면 매우 복잡한 코드를 쓰게 되는 여러분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저에서는 이런 복잡한 코드와 모델을 API 형식으로 지원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어 주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영상 및 이미지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좀 더 쉬운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그럼 이제 페이스 API 서비스와 커스텀 비전 서비스를 통하여 좀 더 비전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스 API입니다.
페이스 API란 이미지와 동영상에서 얼굴을 감지, 식별 및 분석합니다. 이 기술은 엄청난 활용도를 자랑하는데요. 이 페이스 API를 기반으로 신원을 확인하여 새 사용자를 도입하거나 액세스 제어를 위해 사용자를 인증하거나 혹은 이미지에서 얼굴을 편집하는 등 광범위한 시나리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페이스 API의 기능들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능으로는 페이스 디텍션이 있습니다. 페이스 디텍션은 이미지에서 사람의 얼굴을 감지하고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해당 위치에 사각형 좌표를 반환해 줍니다. 또한 감지된 얼굴 데이터를 고유한 ID 값으로 반환하여 이후 작업에서 얼굴을 식별하거나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페이스 베리피케이션입니다. 페이스 베리피케이션은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하여 두 얼굴이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Similar Face Searching입니다. Similar Face Searching은 대상 얼굴과 일련의 후보 얼굴들을 비교하여 한 이미지에서 비슷해 보이는 몇 개의 얼굴을 찾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Face Verification과 Similar Face Searching의 다른 점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 찾아보니 Face Verification과 Similar Face Searching은 얼굴을 놓고 비교하는 것은 같지만 Face Verification은 동일 인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을 보여주는 1:1 일치 기능이고 Similar Face Searching은 한 이미지의 여러 얼굴들 중 컨피던스 레벨을 이용하여 가장 유사한 얼굴을 찾아주는 1:다 일치 기능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네 번째로는 페이스 그룹핑이 있습니다. 페이스 그룹핑은 얼굴의 유사성에 따라 여러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고 학습시킨 다음 새로 감지된 얼굴과 그룹을 비교하여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졌는데요. 그냥 얼굴을 그룹별로 분류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는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습니다.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 두 얼굴이 동일한 사람의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답을 하는 기능으로서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가지가 페이스 API에서 지원하는 메인 기능들로서 모든 페이스 API의 서비스는 보통 이 5가지 기능들을 연계하여 다양한 분석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페이스 API의 기능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페이스 API가 지원하는 모델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델의 프로세스를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스 API의 모델은 먼저 해당 이미지에서 얼굴을 감지하여 사각형 틀로 찾은 얼굴을 반환하여 줍니다. 그런 다음 양 눈의 거리, 인중의 길이, 눈과 귀까지의 거리 등 얼굴의 특징들을 해당 이미지에서 뽑아냅니다. 이렇게 뽑아낸 특징들을 활용하여 해당 이미지의 얼굴들을 그룹별로 나눈 후 얼굴들이 같은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보면 페이스 API 모델의 과정과 페이스 API의 기능들이 비슷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했다시피 이 5가지의 기능들이 모든 얼굴 인식 프로그램에서 기본이 되는 기능들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페이스 AP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았으니 그 기능들 중 하나인 감정 분석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코드를 배울 때 꼭 한번 해보는 것이 감성 분석입니다. 그만큼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정 분석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긍정 혹은 부정인지만을 알려주지만 애저에서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혹은 영상으로도 사람의 감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얼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긍, 부정뿐만이 아니라 분노, 경멸, 혐오, 두려움, 행복, 중립, 슬픔, 놀람이라는 8가지의 감정을 검출해낼 수 있습니다. 감정 분석은 사람의 얼굴에서 눈, 코, 입, 얼굴의 윤곽 등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인식하여 해당 얼굴이 어떤 감정인지를 퍼센테이지화를 하여 나타내어 주는데요. 하지만 얼굴만으로는 사용자의 내부 상태를 반드시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에 100% 정확하다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페이스 API의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네, 페이스 API의 데모입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페이스 API를 이용하여 얼굴 인식과 감정 인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일은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설치입니다. 페이스 API를 다루기 전 먼저 애저 코그네티브 서비스 중 페이스 API의 모듈과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와 환경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페이스 API에서 엔드포인트와 키를 가져와 클라이언트 인증을 하여 주피터 노트북에서 페이스 API를 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얼굴 감지 및 분석 코드에서는 애저 스토리지에 있는 이미지를 URL로 불러와 얼굴을 감지하고 감지된 얼굴을 아이디로 변환시켜준 다음 감지된 얼굴의 아이디를 콘솔에 출력하고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하여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불러온 URL의 이미지를 아이디로 잘 저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표시 및 프레임면 코드에서는 페이스 렉탱귤러 함수를 사용하여 이미지에서 감지된 얼굴 주위에 사각형을 그려 디스플레이에 출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블랙핑크 제니의 이미지를 출력하고 얼굴을 잘 감지하여 빨간색 사각형으로 반환해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감지가 잘 되는 것을 보았으니 서로 다른 이미지를 이용하여 얼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굴 확인에서는 먼저 애저 스토리지에서 이미지들을 가져온 다음 이미지들 안에 감지할 수 있는 얼굴이 몇 개가 있는지 찾아줍니다. 콘솔 창을 보시면 하나의 이미지 안에 총 몇 개의 얼굴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처음 5개의 이미지에는 하나의 얼굴만이 들어있고 6, 7번째 이미지는 각각 2개, 4개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개가 아닌 2개, 4개의 얼굴이 있는 이미지를 넣은 것은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확인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저는 2개의 타겟 이미지를 넣었는데요. 하나는 블랙핑크 제니의 이미지고 다른 하나는 같은 그룹 멤버인 지수의 이미지입니다. 확인 결과에서는 앞서 보셨던 타깃 제니의 이미지와 제니의 얼굴인 비교 이미지들이 일치하는지를 컨피던스 퍼센테이지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기본값인 50%를 넘으면 같은 사람, 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분류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50%는 얼굴의 일부분이 가려졌다거나 너무 옆모습일 경우 애매하게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있어 10%를 줄인 40%로 기본값을 바꾸었더니 잘 비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호기심이었는데요. 앞서 PPT에서 말했듯 페이스 베리피케이션은 1:1 매치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 이미지 안에 다수의 얼굴이 있으면 어떻게 확인을 할까 궁금하여 이미지를 넣어 보았습니다. 이때 2 이미지를 넣었는데요. 하나는 같은 얼굴이 2개가 있는 이런 이미지를 넣었고요. 다른 하나는 제니의 얼굴은 있지만 다른 멤버의 얼굴도 있는 이런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콘솔 창을 보시면 6번과 7번 이미지는 이 결과입니다. 얼굴이 여러 개가 있더라도 다 같은 얼굴이면은 같은 사람으로 분류를 하였고 제니의 얼굴이 있더라도 다른 얼굴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다른 사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제 그럼 페이스 베리피케이션 기능으로 1:1 매치를 보았으니 Similar Face Searching 기능으로 1대 다 매치를 보시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모든 얼굴이 잘 찾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니의 이미지를 기준으로 다수의 얼굴 중 제니만을 찾게 해보겠습니다. 기준 이미지는 이 이미지였고요. 이제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얼굴을 찾으면은 이렇게 제니의 이미지를 기준으로 다수의 얼굴들 중 제니만을 찾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인식을 해보았는데요. 1:1도 1:다도 모두 잘 찾는 것을 보실 수 있었기에 페이스 API의 성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감정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PPT에서 말했다시피 페이스 API의 감정 인식은 총 8가지의 감정을 반환해 주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화난 제니의 얼굴을 잘 반환해 주었습니다. 또한 코드 결과값을 보시면은 앵거뿐만이 아니라 경멸, 역겨움, 공포, 해피 등 8가지의 감정들을 컨피던스 퍼센테이지로 잘 반환하여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높은 점수의 감정을 메인 감정으로 골라주는 것입니다. 한 얼굴을 찾는 것을 보았으니 이제 여러 명의 얼굴의 감정을 찾는 것도 보시겠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카메라에 찍혀 기분이 좋은 블랙핑크 멤버들을 볼 수 있고 다들 해피라는 감정을 잘 반환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얼굴들이라도 각각의 얼굴을 인식하여 특징을 뽑아냈기 때문에 각자의 감정을 잘 반환해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페이스 API의 얼굴 인식과 감정 인식의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데모를 보시고 코드 너무 긴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대부분의 코드는 애저에서 페이스 API를 만드실 때 제공하는 설명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코드들입니다. 그러니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박선웅 컨설턴트님이 준비한 커스텀 비전을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커스텀 비전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커스텀 비전은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된 이미지를 트레인,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벨루에이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모델을 재사용하는 단계까지 총 4가지 단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에서 CNN 모델을 활용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실 수가 있는데요. 학습을 하기 위한 이미지들을 먼저 업로드를 하고서 해당 이미지들을 학습한 후에 그 해당 이미지들의 특징점들을 잡아낸 후 새로운 이미지들이 들어왔을 때 해당 이미지가 과연 어떠한 이미지인지를 파악하게 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있는 화면에서는 이제 꽃을 제가 샘플로 넣어 놨는데요. 해당 꽃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과연 어떠한 꽃인지를 구분해주는 그런 샘플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준비한 데모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모를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커스텀 비전의 메인 화면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돕기 위해서 샘플로 프로젝트 하나를 생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보통 이미지 분류를 위한 샘플 데이터로는 그 개와 고양이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모를 많이들 활용을 하는데요. 개와 고양이는 너무 많이 보셔서 지겨우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다른 데이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게 된 데이터는 이제 크랙 데이터인데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표면에 이제 금이 가거나 아니면 크랙이 발생했을 때 이게 과연 실제 크랙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제가 미리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총 2,500장 정도를 제가 미리 올려놨는데요. 먼저 보시고 계시는 이 사진들은 이제 크랙 데이터들만을 모아서 제가 1240장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다양한 종류의 크랙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크랙 데이터들을 모았는지 너무 데이터량이 커가지고 올리는데 시간이 걸려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고 있는 화면은 이제 언크랙 데이터인데요. 사람이 봤을 때 이게 크랙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되진 않지만 미리 데이터 상에서 이거는 크랙이 아니다라고 라벨링을 붙여놓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언크랙 데이터로 구분을 해서 총 1264장을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부분이 이제 트레인인데요. 이 2,500장 정도 되는 이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은 이제 총 2가지 방식으로 시킬 수가 있는데 퀵 트레이닝은 이제 바로 트레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어드밴스드 트레이닝은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얼마나 깊이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킬까에 따라서 이제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최대 96시간까지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좀 더 많다거나 아니면 좀 더 정밀한 분류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드밴스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퀵 트레이닝을 통해서 모델을 미리 만들어 놨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업로드를 한 다음에 트레인을 마치게 되면 이제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모델 생성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제가 미리 생성을 해놨고요. 지금 보시고 되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 만들어진 모델에 대한 이제 검증 평가 점수입니다. 프리시전과 리콜, AP 지수가 이렇게 함께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정확도나 리콜, 재현율은 한 80%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델에 대한 성능은 이제 업로드된 이미지들의 종류나 아니면 그 양에 따라서 상이하게 변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델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 모델들을 이제 다시 재사용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퀵 테스트를 통해서 모델이 과연 얼마만큼 잘 구분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샘플 데이터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크랙 사진을 한번 올려볼까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99.9%의 확률로 이 사진은 크랙이 있다라고 잘 판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올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사진보다 조금 미세하지만 그래도 실금이 나 있는 데이터거든요. 네, 이 사진 역시도 98.3%의 확률로 크랙 데이터다. 잘 구분을 해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크랙 데이터로만 구분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크랙이 아닌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전혀 크랙이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인데 언크랙이 70.2%의 확률로 나타나고 있다. 네, 잘 구분하는 모습을 잘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모델을 만들고서 이런 데이터들을 넣었을 때 과연 잘 구분을 해내는지 히스토리까지도 잘 저장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모델을 디플로이, 이제 도커라든지 이런 이미지 형식으로 말아서 외부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재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제 도커까지 활용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준비를 하지 못했고요. 이 프리딕션 탭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샘플로 테스트를 해봤던 데이터들의 히스토리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프리딕션의 결과값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만들어진 모델을 이제 엑스포트를 통해서 재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크랙 이미지가 올라왔을 때 이 이미지들이 과연 크랙인지 아니면 언크랙인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AI 비전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과연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유영 컨설턴트님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페이스 API를 실제 사용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페이스 API의 실제 사용 사례는 저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음식점이나 백화점 등의 건물을 들어갈 때 얼굴을 인식하고 열 재는 기계를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얼굴로 잠금 해제를 하는 기능 또한 이 페이스 API에 기반한 사용 사례입니다. 이렇게 페이스 API가 대중적인 곳 구석구석 사용되어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기도 하지만 최신 기술에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2022년 9월 모의고사에도 나왔을 정도로 정말 핫한 기술입니다. 이제 곧 모든 회사들이 메타버스로 출근을 하고 업무도 메타버스상에서 할 거라는 전망도 있죠. 실제로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유명한 자플래닛은 2달 전부터 황희승 대표 이하 약 70명의 직원들이 매일 아침 사무실이 아닌 게더타운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핫한 메타버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메타버스를 고르자면 제페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페토에서도 페이스 API를 사용합니다. 제페토에서는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얼굴의 특징들을 따와 자신의 얼굴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얼굴을 캐릭터화하여 플레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즘 메타버스의 핵심이라고 하면 현실과 가상의 이질감을 줄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페토는 페이스 API 같은 기술을 통해 현실과 가상의 이질감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커스텀 비전의 실제 사용 사례인데요. 먼저 일본 제과 기업의 C사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사에서는 이제 많은 과자들을 이제 팔고 있는데 상품의 코드와 시리얼 코드를 인식을 먼저 시킨 다음에 고객 데이터 확보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26% 정도 향상된 고객 응대 서비스가 가능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스마트 농업 분야가 있는데요. 고추와 상추 같은 농산물들의 생육 불량 감지 모델과 병해충 감지 모델을 개발을 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생육 병해 상황 확인 작업에 98%나 되는 수고를 삭감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금일 웨비나를 통해서 실제 여러 산업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AI 비전 기술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술 이외에도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거나 말씀드리지 못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웨비나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 문의는 클루커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 주시면 클루커스의 전문 컨설턴트 분들이 성심성의껏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AI 이너데이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